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주차 챗GPT 파워포인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여러분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서 해보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를 챗GPT와 작성해서 구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챗GPT와 질문하고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 슬라이드에 가서 발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는 자연어 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챗GPT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들 때도 챗GPT랑 쿵닥쿵닥 이야기하듯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시간을 전략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더 빠르게. 즉 보통 8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컨설턴트, 이게 조언자가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조교가 있다. 아주 똑똑한 나에게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챗GPT가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좀 더 편리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냐? 챗GPT랑 썼을 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챗GPT가 어떤 제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챗GPT가 준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확성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 즉 저작권이나 정보 출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계속 챗GPT랑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챗GPT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챗GPT한테 질문 잘 하시나요? 질문을 잘 하시면 그냥 그대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질문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질문하면 너가 가장 좋은 답을 줄까? 너에게 사업계획서를 부탁하려고 해. 어떤 질문을 해야지 내가 가장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챗GPT가 여러분에게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겁니다. 챗GPT, 너는 내가 사업계획서 쓰려는데 사업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챗GPT는 이런 부분 지적재산권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법적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는 이게 좋고요. 여러분의 매출은 1년에 어느 정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현상 유지가 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챗GPT가 제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을 땐 다시 또 질문해야 돼요.
챗GPT 너가 해준 거는 나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대형 커피숍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챗GPT 너가 나의 대형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너가 다시 만들어줄래? 예시 질문을 좀 만들어줄래? 그러면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챗GPT 나는 마케팅 시장도 알고 싶어. 그러면 또 나옵니다. 즉 여러분은 챗GPT한테 질문을 하고 나온 답을 다시 또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형 커피숍 진행한다고 챗GPT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나온 답이 저는 대형 커피숍 사업을 하러 갑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고품질 커피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타겟 고객은 20에서 50대 커피 애호가들이고 업무 또는 학업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요 제품은 다양한 온도로 만든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매출까지 이런 것을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니? 라고 자기한테 질문했을 때 좋은 예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을 쓸 건데 챗GPT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것을 구글 슬라이드에서 불러오는 것까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챗GPT로 들어가세요. 먼저 챗GPT로 들어가고 언제나 챗GPT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알아겠죠? 기존에 질문하던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질문하던 게 있어. 그러면 바로 새 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새 창으로 해줘야지 기존에 기억된 자료가 여러분의 자료하고 겹치지 않아요. 누군가하고 대화했을 때 제가 요즘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몇 개 탔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업계획서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올림픽하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딱 겹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는 딱 접고 새로운 창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한 기억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챗GPT도 언제나 새 창, 새 글, 이것을 새 채팅을 반드시 눌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챗GPT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나는 대형 커피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 예시 질문을 만들어줘. 장소는 여수시야. 바다가 보이는 곳. 2,000평의 대지 위에 커피숍을 만들 거야. 2,000평 말고 20,000평으로 하게요. 이왕 할 거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송이죠. 전송을 눌렸어요. 전송을 눌렸더니 이렇게 작품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챗GPT가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 메뉴 구성 서비스, 인테리어 분위기 이렇게 질문 방향을 여러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한꺼번에 질문하는 것보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형태를 딱 만들어주고 하나씩 하는 것을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하나씩 안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했을 때와 한꺼번에 했을 때는 질문의 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만 했을 때하고 한꺼번에 했을 때하고 차이를 볼게요. 하나 했을 때 한 줄씩만 나왔어요. 그쵸? 한 줄, 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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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운영계획, 운영은 월간 운영비는 원재료 유지보수 약 2천만 원 정도, 소셜 미디어 온라인 마케팅은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방문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 해산물과 어울리는 커피 메뉴, 지역 특산물 활용한 디저트를 하겠다. 인테리어 분위기는 바다 보이는 대형 느낌의 자연 채광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질문만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과 여러 개의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뽑아놓고 한 번에 쫙쫙쫙 넣는 것보다 하나씩 질문을 넣는 걸 권해드려요. 봐보세요. 하나씩 넣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좀 더 퀄리티 있게, 좀 더 여러분에게 많은 데이터를 아웃풋을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씩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입지 조건. 그래서 제가 2번 질문, 그냥 2번 질문이라 할게요. 그러면 에러가 났네. 위의 질문 중 2번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줘.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사실 여기 2번 질문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네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됐는가 안 됐는가 보세요. 보통 보면은 몇 번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게 2번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3번 질문.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써주면 좀 더 다양한 내용의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공할 때 이제 챗GPT는 무료는 8번, 유료는 80번, 3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렇게, 근데 거의 대부분 3시간에 80분 질문을 좀 안 하는 형태 같아요. 보면은 거의 그렇게 많은 질문이 안 나오는 걸로 보였어요, 저는. 금방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 계속 이어서 그냥 제가 몇 번까지 했는가 한번 볼게요. 종합분석, 커피숍 수와 특징 이렇게 말했어. 커피숍 수와 특징, 커피숍 수와 특징. 4번 이거네요. 부지 및 건축. 그래서 여러분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부지 및 건축에 대한 질문 내용이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그 3개 중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알려줄래?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알려줄래?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알려줄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썸플레이 여수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네요. 커피숍 수와 특징들. 이렇게 해주시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다 알려주세요. 다 이야기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까지 제가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 챗GPT가 지금 다 정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 PPT 이 내용을
보고서 자료로 만들어줘. PPT 보고서야 제목을 정확히 만들어서 써주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자료 자체를만 가지고도 멋진 그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계획서 및 보고서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실 때 이렇게 처음에 나온 자료는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장에 붙여 놓고 그 메모장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서 챗GPT에다가 입력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입력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메모장을 많이 씁니다. 저장 안 하면 할게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쵸? 사업계획서를 더 자세히 만들어줘. 그리고 한글로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만들어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위에서 말했듯이 커피숍 계획서를 파워포인트에 잘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이제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영어로 했을 때 다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약간의 뜻이 조금씩 변할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언어로 정확히 해달라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얘가 열심히 분석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데 무료는 이렇게 안 돼요. 무료는 안 되기 때문에 무료는 어떻게 하시냐?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파워포인트에다 복사해서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료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재무계획, 인테리어, 운영시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글 슬라이드를 가보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점 9개가 있는데 점 9개를 눌려보시면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여기 있죠? 슬라이드라고 있는데 슬라이드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슬라이드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되는 구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편집을 하시면 돼요. 네, 구글 슬라이드로 들어왔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들어와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파일 열기 누르면 되죠. 열기 누르고 업로드해서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내 문서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파일 열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업로드 찾아보기 여수시 대형 커피숍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계획서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테마들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테마 자체를 정리를 해주면서 테마 수정, 테마 변경, 여러 개 테마가 있어요. 이거 테마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영상의 테마도 여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이 테마로 그냥 할게요. 이 테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로 하고 나서 봤더니 여수시 커피숍 이렇게 나왔고요. 글자 모양 굵게 하고 서식에서 색상은 노란색. 여러분이 평소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 상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식에 보시면 서식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뭐 텍스트 맞추기, 테마에서 업데이트기 하기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서식에서 이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했던 형식처럼 마음대로 구글에서 여러분이 수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미지가 컴퓨터에서 업로드도 있는데 웹에서 검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에서 바다 일러스트 이렇게 딱 바다가 삽입되니까 이 바다나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삽입해 놓으면 그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면은 훨씬 더 좋은 느낌의 작품이 되죠. 맨 뒤로 보내기. 순서도 맨 뒤로 보내기. 바다 위에 글자가 이렇게 넣어 있는 게 볼 수 있죠. 노란색, 초록색 할까?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파워포인트를 수정을 하세요. 수정하고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PPTX 또는 PPT로 저장이 됩니다. 또는 JPEG로도 저장이 돼요. 그리고 혹시나 PDF 하고 싶다 그러면 PDF도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PPTX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사업 계획서 내용을 테마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수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까지 원하는 모양으로 다운로드까지 해주시면 파워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팁 한 2개만 가르쳐 줄 건데 GPT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PTS를 하나 넣어줘 버릴 거예요. 어떻게 되시냐, 챗GPT 쓰셨잖아요. 챗GPT 데리고 오겠습니다. 챗GPT 와주세요. 챗GPT 오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거는 이 새 글에서 새 창에서 새로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GPT라는 게 있습니다. GPT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GPT를 하나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나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GPT도 있습니다. 뭐 로고 만드는 GPT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로고 만들기 GPT를 한번 하나만 해보거나 뭐 할게요. 여수 커피숍 로고. 그럼 이것도 로고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좋죠. 뭐 어떤 느낌의 커피숍가 좋은지 그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 커피숍 로고를 자세히 써준 게 좋아요. 자세히 써주면 그에 맞게끔 로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고 만들 것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이거 로고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근데 이걸 갖다가 방금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얘네들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GPT예요. GPT. GPT가 개인 맞춤형 GPT예요. 엄청나요. 연구 분야, 교육 분야,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래밍 엄청난데 내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GPT 들어가시고 만들기란 게 있는데 이거는 유료만 가능합니다. 무료는 안 돼요. 만들기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거 쓰세요. 난 논문을 쓸 거, 논문 찾기. 또 논문 참고 문헌 정리는 IEEE. 서론 목차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나서 보내기를 이렇게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GPT가 여러분이 한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먼저 GPT 이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GPT 이름 뭘로 할 거야? GPT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러고 나서 GPT 이름 설정이 됐으면 GPT 사진을 만들 겁니다. GPT 사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GPT 사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GPT를 얘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GPT 이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설명 여기 나왔죠. 그 다음 지침 여기 나왔어요. 근데 지침이 나왔는데 지침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나는 GPT를 만들고 싶어. 어떤 GPT를 만들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미리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갖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GP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만 누르면 여러분의 GPT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냥 이름은 OKS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봅니다. OKS. 그래서 제 방금 GPT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GPT를 만들어서 이 GPT를 생성할 수가 있다.